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여러분 엔드게임 보러 가세요? 예매 성공했어요?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도 조금 걱정되는 분 계시죠? 영화 보러 가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을까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엔드게임 보러 가기 전 주요 사건들과 인물들 정리.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알람 켜시는 거 먼저 잊지 말아 주시고요. 해주셨을 거라고 믿으며 저는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자, 이제 설명을 시작해봐야 되는데, 일단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히어로들 있죠. 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주요 캐릭터들은 제가 작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할 때 한번 정리한 게 있어요. 이 엔드게임은 그 인피니티 워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 사이에 엄청난 얘기가 있지 않았거든요. 등장인물도 요만큼밖에 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요 등장인물들은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 정말 설명 다 해놨어요. 저기 뭐 카드도 떴죠? 예, 그거 그냥 누르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3, 2, 1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그 영상을 통해 그래도 주요 인물들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으면서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포인트, 영화의 가장 큰 악당 캐릭터 타노스입니다. 네, 이 친구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엄청 세요. 네, 엄청 세고 엄청 똑똑해요. 그냥 사기 캐릭터. 근데 얘가 최종 보스처럼 등장을 했으니까 나는 복잡한 거 보기 싫다, 난 대충만 알고 가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보라색 친구가 나올 때마다 야, 제가 그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그 엄청 센 악당이다 이거지? 하는 마음으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제외하고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알아볼까요? 일단 이 친구는 딱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외계인이에요.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행성 출신인데 그 행성이 멸망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 네, 사람이 많아져서 먹을 게 없어졌어요. 네,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인구 조절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인생의 목표가 우주 생명체 절반을 날려버리자. 그러면 우주에 남은 반은 자원이 고갈될 걸 걱정할 필요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자, 그러니 빨리 우주 생명의 반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진짜 이게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 꿈을 실현시키는 게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성공해요. 이걸 못하게 하려고 마블 영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히어로들이 얘한테 막 덤볐는데 인피니티 스톤이라고 엄청난 우주의 기운을 갖고 있는 전설적인 돌들이 몇 개 있어요. 총 6개인데 이 6개의 돌들을 다 모은 타노스가 그걸 인피니티 건틀렛이라고 불리는 장갑에 다 낀 다음에 손가락을 그냥 한번 하니까 히어로들을 포함해서 우주 생명의 절반이 한 번에 그냥 없어졌어요. 그 우주적인 힘으로. 이 힘이 워낙 엄청난 에너지였기 때문에 그 돌들이 박혀있던 인피니티 건틀렛도 그 사건 이후로 살짝 고장난 것 같은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쩌면 타노스의 왼팔도 다쳤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번 엔드게임을 보실 때 타노스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 기계를 잘 못 쓰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야, 저 친구 저거 인피니티 건틀렛이 고장났거나 자기 팔이 다쳤거나 그런 거구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 인생의 과업을 마친 타노스는 어딘지 알 수 없는 무슨 시골 행성 같은 데 가갖고 갑옷도 이렇게 다 훌훌 벗어 던지고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세상 평온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켰으니까. 얘는 진짜 딴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목표였어요. 자기 방식대로 실현시킨 우주의 평화. 예, 그러니까 이 타노스라는 친구는 단순히 악마다 이렇게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나름 평화를 찾으려고 한 거니까. 근데 또 자기가 원하는 스톤 중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수양딸 가모라라는 친구를 절벽에서 밀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쁜 애는 맞아요. 나빠요. 근데 이렇게 딸을 죽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보여줘요. 근데 또 가모라 말고 다른 수양딸이 한 명 더 있거든요. 네뷸라라고. 근데 얘는 또 그렇게 괴롭혀요. 아니, 딸을 차별을 이 정도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그러니까 타노스는 굉장히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타노스의 수양딸 중 한 명 네뷸라는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암살 성공 직전까지 갔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 중에 개인적으로 타노스에게 원한을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일 거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어쩌면 뭔가 활약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뭔가 영화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쟤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애야, 제가 사실 타노스를 제일 미워하지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타노스와 관련된 주요 이야기였고요. 이 친구가 손가락을 딱 튕겨서 우주 생명의 반을 날려버릴 때까지 영화 속에 또 여러 과정이 좀 있었겠죠. 이번에는 이 과정을 또 간단히 정리해봅시다. 근데 잠깐 다리 좀 먼저 바꿔 꼬고요. 이 다리가 좀 저려갖고.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에서는 그동안 다른 마블 영화에 등장했던 거의 모든 히어로들이 각각 다른 곳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타노스의 계획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어로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른 히어로들과 힘을 합치거나 아니면 우연히 만나게 된 다른 히어로랑 동행을 하면서 역시 각자의 방식대로 타노스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실패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타노스가 성공해요. 그러니까 뭐 이 실패의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실패의 과정 중에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비전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자기 생명의 동력인데 이걸 타노스한테 넘겨줄 순 없으니까 이 비전이라는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인 스칼렛 위치를 설득해서 자기 이마에 있는 돌을 부서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아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타노스가 역시 스톤 중에 하나의 힘을 이용해서 시간을 되돌려요. 그리고 산산조각난 비전을 다시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그 이마에 있는 돌을 빼갑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캐릭터는 영화 속에서 5분 안에 2번이나 죽는 비운의 캐릭터가 되었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사실은 이 실패의 과정 속에서 타노스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몇몇 성급한 친구들이 이를 그르치기도 했었다라는 사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친구 스타로드인데요. 아까 타노스가 자기 수양딸 가모라를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그랬죠? 이 스타로드가 그 가모라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흥분해서 자기가 흥분하지 말아야 될 때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타노스가 성공하는데 아주 큰 빌미를 제공해요. 이게 뭐 중요하게 등장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드립으로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참고해두세요. 아무튼 결국 타노스가 승리한 상태고요. 우주 생명의 반과 함께 대부분의 히어로가 사라진 상태 맞습니다. 지금 히어로들 중에 먼지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캐릭터들은 거의 대부분 원조 어벤져스 멤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살아남은 주요 캐릭터들의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봅시다. 일단 이 친구 토르, 이 친구는 오프닝에서부터 자기 국민의 반을 포함해서 자기 동료였던 헤임달 그리고 자기 동생인 로키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봐요. 그래서 분노에 차서 도끼 모양의 스톰 브레이커라는 새로운 무기를 갖고 다시 나타나는데요. 그 덕분에 타노스를 물리칠 뻔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타노스의 목을 날리는 게 아니라 몸을 공격해서 숨이 붙어있던 타노스가 이거를 하게 만들어요. 이 친구가 마지막 순간에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죄책감이 엄청 클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멤버 헐크 있죠. 이 헐크는 오프닝에서 타노스랑 1대1로 싸움을 하는데 져요. 아주 굴욕적으로 패배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영화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이유에선지 인간 상태 브루스 배너 박사가 헐크야 나와 해도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거부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하의 헐크가 겁을 먹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따로 인터뷰를 통해서 헐크는 브루스 배너를 위해서 영웅질을 하는데 지쳤다. 배너의 부하처럼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가 싫다. 라는 설정이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아마 이번 영화에 이 관련된 내용이 조금 더 설명이 되겠죠. 블랙 위도우랑 캡틴 아메리카 이 친구들은 지구에서 타노스를 막기 위해서 목숨 걸고 큰 전투들을 치렀는데 결과적으로 수많은 지구인과 자기 친구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태일 거고요. 또 한 명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 이 친구는 아예 우주선을 타고 타노스가 있던 다른 외계 행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타노스를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패배했거든요. 그 패배한 다음에 이 친구도 역시 자기 눈앞에서 다른 히어로들이 먼지가 되는 걸 봤어요. 그 중에는 자기가 정말 아꼈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도 포함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타노스에게 인피니티 스톤 중에 하나를 건네주는 장면도 봤거든요. 그리고 이 닥터 스트레인지도 먼지가 돼서 나중에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기 직전에 마치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제 최종 장에 돌입했어 라고 말하는 걸 이 아이언맨은 들은 상태예요. 왜냐면 이 사건 조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미래들을 다 봐요. 총 1400만 605개의 미래를 봤는데 그 중에 히어로들이 타노스를 물리치는 미래는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아이언맨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었거든요. 과연 그는 이번 영화에서 뭔가 알고 있는 상태로 등장할까요? 일단 아이언맨과 아까 타노스의 또 다른 수양딸이었던 네뷸라 이 둘은 그 행성에 살아있었고요. 공개된 예고편을 보면 네뷸라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언맨 혼자 우주를 표류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이게 진짜 장면이었는지 그는 죽을 운명인지 역시 영화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참고로 그 유명했던 11워 사태에서 크게 싸운 이후로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은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이 둘은 인피니티 워에서도 화해를 안 했어요. 유치하죠? 그만큼 둘 사이에 싸움이 컸고 감정의 골이 좀 깊다 그런 말이니까 이번 영화에서 혹시나 둘이 말을 한 번이라도 섞고 뭔가 화해하는 것 같다 싶으면 둘이 드디어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화해하는 거야? 하고 감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워 이후의 사건들과 새로 등장한 등장인물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역시 다리 한 번만 다시 꼬고요.
인피니티 워에 참전하지 않았던 앤트맨 스콧 랭은 뭐 어찌어찌 혼자 모험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화해했고요. 실종된 줄 알았던 여자친구의 엄마까지 찾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몸이 막 분자 단위로 쪼개졌다가 다시 붙는 희한한 친구도 알게 되는데 아마 이게 영화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양자 영역이라고 시공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서 이곳을 탐사하고 여기에 에너지를 좀 채취하는 작업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자기를 꺼내줘야 되는 여자친구랑 여자친구의 아빠랑 여자친구의 엄마가 타노스 때문에 갑자기 먼지가 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다른 차원에 있고 연락이 끊겼으니까.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가 무사히 빠져나왔는지, 그가 나온 세상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희망, 캡틴 마블, 본명은 캐롤 댄버스입니다. 원래는 미국 공군 소속의 지구인이었다가 우연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 그 스톤 중에 하나의 힘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외계인에게 수혈까지 받아서 지금은 희한한 피를 흘리는 지구인과 외계인 사이의 어느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 특별한 존재인 캐롤은 자기 솔로 무비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잠재돼 있던 모든 잠재 능력을 해방합니다. 자기 몸 안에 있던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이제 완전 봉인 해제한 거예요. 그리고 봉인 해제된 이 캡틴 마블은 정말 강합니다. 진짜 세요. 지금은 자기도 큰 책임이 있는 우주 전쟁의 난민들을 도와서 은하계 저편으로 가서 이 난민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저쪽 세계를 좀 이렇게 평화를 이룩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떠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잠깐 지구에 와서 사건을 해결하고 있을 때 우리들의 국장님 젊을 시절에 닉 퓨리랑 친해지거든요. 네, 이렇게 우정을 쌓고 나서 캐롤은 지구를 떠나기 전 자기가 정말 필요한 위급 상황에 쓰라면서 닉 퓨리에게 송수신기를 하나 주고 갑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워의 쿠키 영상에서 닉 퓨리는 타노스 때문에 자기도 먼지가 되기 직전 이 송수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캡틴 마블이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화에 캡틴 마블이 딱 등장한다 하면 만세 만세, 구세주 구세주. 이 친구 아주 오랫동안 은하계 나가 있었는데 송수신기 닉 퓨리랑 우정 때문에 바로 왔구만 이거. 멋있어 하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캡틴 마블에게는 구스라는 이름의 귀여운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요, 플러큰이라고 불리는 외계 종족이에요. 되게 귀여워 보이는데 가만히 있다가 엄청난 괴물 같은 힘을 발휘해서 이것저것 잡아먹고 이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번 영화에 등장하면 예사 고양이가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닉필이 눈 한쪽 이렇게 만든 것도 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무서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참고할 거 하나. 아이언맨 3편에 등장해서 곤경에 빠진 토니 스타크를 도와줬던 할리 키너라는 과학 천재 소년이 있거든요. 이 소년을 연기했던 배우가 이번 엔드게임 출연진 명단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꼬맹이였지만 지금 소년 정도 된 것 같은 어떤 청년이 이렇게 딱 등장한다. 그러면 아이언맨이랑 인연 맺었던 그 과학 영재 꼬맹이 아니야? 많이 컸네 하고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엔드게임을 보시는데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대강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번 영화에서는 타노스의 그 먼지 사건을 되돌리기 위해서 주인공들이 뭔가 시간 여행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들이 여러 과거로 갈지 아니면 과거 중에 한 시점으로 갈지, 그 시점은 언제인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요. 그걸 누군가 안다고 해도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스포일러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나 주인공들이 과거로 갔는데 이 과거가 주인공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시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는 그냥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는 제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진짜 아는 바가 없고 섣불리 설명할 수도 없고요. 네, 그 부분에는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눈치껏 이렇게 잘 알아들으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냥 과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화이팅! 네, 간단하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기 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은 주요 사건들과 등장인물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실 것을 믿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순국의 이순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